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의 한국 축구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팀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틀 만에 믿기 힘든 숫자가 제 눈앞에 나타났죠. 이적료 48시간 만에 회수 유니폼 28만 장 판매 돌파.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숫자들은 거짓이라고, 한순간의 뜨거운 거품이라고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제가 오만하게 무시했던 그 숫자들 뒤에는 미국 전역을 감동으로 물들인 따뜻하고 위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한 명의 한국인이 어떻게 수많은 미국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마음이 움직이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주세요. 저는 데이나 로웰, 62의 나이에 접어든 지금은 회색빛 머리칼을 가진 은퇴한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은퇴 전 저는 50대 중반의 혈기왕성한 경제 저널리스트였죠.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불신했습니다. 과거에 한 번 달콤한 말과 과대, 포장에 속아 큰 곤욕을 치른 뒤로 제 삶의 유일한 나침반은 오직 이익률, 즉 투자 수익률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적인 이야기와 낭만적인 서사는 제게 그저 허울 좋은 포장지에 불과했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욕 한복판, 타임스퀘어 야외 스튜디오에 앉아 공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제 앞에는 수백 명의 관객이 모여 있었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단정한 재킷을 여미고 마이크를 손에 쥐었습니다. 제 시선은 제 앞에 놓인 커다란 전광판에 고정되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이적료 회수. 거대한 글씨가 눈을 찔렀습니다. 그 아래로는 유니폼 28만 장 판매 돌파라는 믿기 힘든 숫자가 번뜩이고 있었죠.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제 입술은 가볍게 비틀렸고 턱을 살짝 치켜 세웠습니다. 냉철한 분석가의 태도였죠. 마이크에 대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입니다. 숫자 노름에 불과해요.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이적료를 이틀 만에 회수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일부 관객은 불만을 담아 고개를 흔들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품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 지속될 수 없어요. 유니폼 28만 장이 팔렸다고요? 기념품 몇 개 팔았다고 구단의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죠. 시장의 과대 포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증명해 보일 겁니다. 제 편집장은 스튜디오 한 구석에서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제게 새로운 왕의 등장 특집을 기획하라는 광고주의 압박이 있었다고 귓속말로 전했죠. 하지만 저는 제 논리를 굽힐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저의 확신은 오만함에 가까웠습니다. 생방송은 계속되었고 제 스마트폰의 청취자 투표창에는 실시간으로 의견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현장을 보라는 의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저는 화면을 힐끔 바라보았고 그들의 무지에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허황된 숫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대중의 모습이 딱하게 느껴졌죠.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이 모든 것을 검증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제 모든 감각으로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가치인지 아니면 한순간의 뜨거운 거품에 불과한지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저는 비행기 예약창을 열었습니다. LA행 티켓을 예매하면서 제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부욕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제 분석이 옳다는 것을, 이성적인 판단이 감정적인 흥분을 압도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예약창을 닫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한다. 하지만 그때 스튜디오를 둘러싼 대형 전광판에 새로운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LAFC 손흥민 흥행에 미국 전체가 놀랐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웅성거렸고 그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제 방송에 야유를 보내던 사람들은 이제 놀라움과 함께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변화에 굳어진 표정으로 텅 빈 스튜디오를 서성이며 제 굳건한 논리 뒤에 숨어있던 제 불안정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LA로 날아온 저는 LAFC 본사 건물의 통유리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제 발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려 퍼졌죠. 제 앞에 나타난 이는 한인 2세인 리사 한 씨였습니다. 39살의 그녀는 날카롭고 이성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숫자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저와는 다른 종류의 신념을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마주보고 앉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48시간 만에 이적료를 회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과열된 마케팅으로 부풀려진 거품이죠. 제 도발적인 질문에도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거대한 대시보드가 있는 벽으로 안내했습니다. 벽 전체를 가득 채운 거대한 화면은 실시간으로 숫자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힐끗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제 논리에 갇혀 있었죠. 리사 한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로엘 씨. 이 그래프는 48시간 동안의 누적 매출을 보여줍니다. 이 선이 이적료를 추월한 지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매출이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녀는 제 질문에 답하는 대신 손가락으로 다른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재구매율입니다. 초기 과열로 인한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죠. 이 선을 보세요.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환불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글로벌 주문 분포를 보여주는데 초록색 불빛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켜지고 있죠. 특히 아시아와 유럽에서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은 커다란 대시보드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물류 데이터, 고객 응대 로그,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실시간 피드백까지.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폭증 구간에서 이 모든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니폼을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물류 시스템과 고객 응대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온 풀필먼트 서비스와 고객 응대 기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순간의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되고 끊임없이 관리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죠. 저는 제게 익숙한 경제 지표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리사 한 씨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가진 편견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대시보드 화면을 꽉 채우는 마지막 숫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매출보다 중요한 건 재방문율이에요. 진짜 팬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순간 대시보드에 유니폼 28만 장 돌파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전멸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는 굳어진 표정으로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오랜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메모장으로 향했습니다.
추가 검증을 해야 한다고 적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숫자가 가진 차가운 논리와 함께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열정의 존재를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LA에서 나와 곧장 피닉스발 라스베이거스행 펜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의 논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데이터는 언제나 사람들의 감정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직접 그들의 감정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제 목적은 단 하나, 왜 굳이 축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죠. 버스 안은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NFL만 보던 삼촌, 라틴계 이민자들의 모임, 아시아계 교회 청년부,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함께 앉은 엘리 라이언 씨 가족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한결같았습니다. 왜 축구를 보러 가십니까? 그들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기 좋은 경기라서요. 폭력적인 장면이 없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선수가 친절한 영웅이어서요. 아이들이 그 선수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데이터와 숫자만이 가득했는데 그들은 오직 경험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은 빛났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진 편견의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버스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 이름 발음을 서로 교정하며 응원가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손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더 정확해졌죠. 팬심은 과시가 아니라 배려의 놀이로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어색했던 경계선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엘리 가족에게 다가갔을 때 엘리 라이언 군은 제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예전엔 가족과 외출하는 걸 꺼렸어요. 동네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축구 경기는 안전하고 다들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아 좋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설득해서 처음으로 같이 온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펜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제게는 단순히 축구 안 보던 사람들이 경기장에 가는 현상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가족과의 소중한 경험을 되찾는 순간이었던 거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메모장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던 숫자가 아닌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표정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버스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막의 어둠이 펼쳐져 있었고 버스 안에서는 하나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소, 니, 손, 흥, 민, 세대와 인종이 섞인 합창이었습니다. 저는 그 합창 소리를 들으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숫자는 차갑고 딱딱한 것이었는데 이 버스 안에서는 숫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 어린 경험이 소리가 되어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메모장 첫 줄에 경험 기반 검증으로 관점 확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확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호기심이 저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죠. 제가 앞으로 보게 될 이야기들이 저의 냉철한 이성을 어떤 식으로 흔들게 될지 저조차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펜버스에서 내린 저는 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LAFC가 그토록 강조하던 지속성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제가 향한 곳은 휴스턴의 한 공립고등학교였습니다. 그곳에는 축구부 감독 마르코 알바레스 씨가 있었죠. 덥고 습한 휴스턴의 공기 속에서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알바레스 감독은 라틴계 미국인으로 이 지역에서는 미식 축구, 일색인 분위기 속에서 꿋꿋하게 축구를 가르치는 소수파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도 거품을 보러 왔나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논리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체육관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체육관 벽에는 알 수 없는 한글 문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아이들은 익숙한 듯 그 아래에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제가 알던 미국식 축구 훈련과는 달랐습니다. 새벽 자율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기본기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선수들은 공을 발에 달고 자유자재로 움직였어요. 이건 한국식 훈련 루틴입니다.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알바레스 감독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들은 힘과 스피드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훈련을 합니까? 그는 제 질문에 답하는 대신 부상률과 출석률이 적힌 자료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희 팀의 부상률은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아이들의 출석률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안전하게 오래 뛰게 하고 싶었어요. 선수 시절 부상으로 꿈을 접었던 저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그는 아이들에게 한국식 발효식을 곁들인 회복 식단을 제공했고 유연성 루틴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학부모들은 여긴 미식 축구 도시다 라며 반발했지만 아이들의 부상률이 줄어들고 성적이 오르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의 훈련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보며 제 안의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한 숫자는 시장의 지표, 즉 돈이었지만 알바레스 감독이 말하는 숫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급하게 마이크를 닫고 메모장에 기록된 글을 고쳤습니다. 숫자는 생각보다 현장에 가깝다. 라는 문장으로 말이죠. 학부모 설명의 시간이 되자 체육관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알바레스 감독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한 달만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손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정 직관 가겠다. 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편견의 껍데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제게 익숙했던 차가운 숫자들 너머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기자의 양심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난 것이죠. 휴스턴을 떠나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논리가 틀렸음을 직감했지만 마지막 확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애틀의 밤, 저는 재판매 가격이 폭등한 표를 들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공기가 제 얼굴에 차갑게 와닿았지만 경기장 안의 열기는 뜨거웠죠. 저는 관중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관중이 가득 차 있었고 비아시아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전광판에 잡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모든 것을 거품으로 치부했다는 사실이 말이죠.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공은 순식간에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골이 터지자 상대팀 홈팬들까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놀라 굳어진 채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는 저의 귀를 넘어 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경기장 통로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오갔지만 통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줄은 흐트러짐이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미국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거든요. 그때 한 푸드 트럭 운영자인 하비에르 모랄레스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흥분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오늘 매출이 기록을 깼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이죠. 특히 한국 팬들 덕에 회전율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줄 서는 문화와 뒷정리까지 완벽해요. 제 가족을 데려오고 싶은 장소가 되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제 메모장 첫 줄에 적었습니다. 경험이 수요를 이긴다. 이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그저 결과일 뿐, 그 결과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손흥민 선수의 이적은 단순한 상업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서사였고, 그 서사는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장 한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비를 가르는 함성, 소니 라는 외침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함성을 들으며 제가 오만했던 과거의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숫자에 집착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 숫자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쥐고 제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가운 논리를 들이밀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비 내리는 시애틀의 밤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까요. 시애틀을 떠나자마자 저는 폭풍우를 맞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경쟁 진행자인 맥스 코브 씨는 전파를 통해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나 로웰은 감정에 휩쓸려 기자의 본분을 잊었다. 손흥민 선수의 거품을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그의 목소리는 제 귀를 찌르는 듯 했어요. 스폰서 한 곳이 협찬을 보류했고 제작진은 거품 특집으로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다시 예전의 냉철한 데이나 로웰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리사 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웰 씨, 광고판 대신 유소년 무료 클리닉을 보러 오세요. 당신이 찾는 답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체육관이었어요. 낡은 건물 안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인을 받기 위해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유명인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이들의 사인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발끝 각도와 시선 처리를 바로잡아주기 시작했죠.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담아 조언을 건넸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웅성거리던 체육관의 공기는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고 그들의 눈빛은 경외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내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축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 헌신, 그리고 기본기에 대한 집착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식 프로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제가 처음 봤던 그 어떤 아이보다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축구를 시작했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친절한 영웅을 봤으니까요.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의 모든 논리와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제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증명했지만 품격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편견을 걷어내고 사실만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승부욕은 사라지고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 자리를 채웠죠. 저는 아이의 한마디에 의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임스퀘어 야외 스튜디오에 다시 섰을 때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제가 마주할 사람은 다름 아닌 맥스 코브 씨였죠. 그는 여전히 아시아 거품이라는 프레임을 고수하며 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나 로웰 씨, 당신이 감성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 시청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만에 이적료를 회수했다는 건 숫자, 장난에 불과합니다. 유니폼 몇 장 팔았다고 구단 전체가 살아날 리가 없어요. 당신은 대체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온 겁니까? 그의 도발적인 질문에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그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더 날카로운 숫자를 들이밀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숨을 고르고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3가지 비결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품격 있는 팬 경험입니다. 미식 축구와 야구에 익숙했던 미국인들이 축구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폭력적인 분위기 없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관심층을 유입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였습니다. 둘째, 자발적인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확산입니다. 교회, 학교, 이민자 단체들이 스스로 팬버스를 운영하고 응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단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식 프로 문화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성실하고 매너 있고 봉사하는 한 선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유니폼 판매로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신뢰를 팬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니폼이 아니라 어떤 선수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죠. 저는 말을 마치고 맥스 코브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새로운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LAFC 손흥민 흥행에 미국 전체가 놀랐다. 48시간 만에 이적료 회수, 유니폼 28만 장 돌파. 광장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맥스 코브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졌죠. 저는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든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만큼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제 오랜 오만함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한 후에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증명했지만 품격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저는 제가 찾던 진실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사과를 하고 뉴욕을 떠났습니다. 제가 돌아온 LAFC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의 차가운 데이터와 숫자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한 곳으로 변모했죠. 저는 카메라를 켜고 그 변화의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라이언 군 가족은 첫 시즌권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엘리 군의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로웰 씨, 이제 저희 가족의 주말은 더 이상 텔레비전 앞에만 머물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함께 경기장으로 나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과 함께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휴스턴 공립고등학교 체육관에는 등록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알바레스 감독은 제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웰 씨,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이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핑 돌았죠. 제가 한 일은 고작 진실을 기록한 것뿐인데 그들은 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작은 자선 매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도시락을 쌓았고 하비에르 모랄레스 씨는 매출판에 새로운 숫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기쁨이 가득했죠. 그들은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첸 씨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로웰 씨, 온라인 검색량과 해시태그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어요. 이 모든 게 한국식 운영의 섬세함 덕분입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열정과 자부심을 읽었습니다. LAFC는 경험 품질을 새로운 핵심성과 지표로 삼았습니다. 리사 한 씨는 제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는 숫자를 쫓는 대신 사람들의 경험을 쫓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그곳에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단지 비즈니스를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문화가 만든 경제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은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과는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이틀 만에 회수된 건 돈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숫자는 증명했지만 품격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주말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제 입술은 감정이 북받쳐 잠시 멈췄지만 저는 끝까지 이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외면했던 모든 따뜻한 감정들이 제 안에서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의 따뜻함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